자, 주관적 구성요건입니다. 자, 고의입니다. 자, 고의는 임무이배 인식, 자기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하고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있으면 배임죄 고의가 됩니다. 왜요? 밑줄 그은 부분은 전부 조문에 있으니까, 즉 구성요건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 요소인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 대상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끊고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비교되는 판례인데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얻게 한다는 목적은 요하지 않는다. 됐어요? 손해를 가한다는 것, 그리고 이득을 얻게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요하지 않는데요.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좀 상치되는 판례잖아요. 대법원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데 이런 판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도 있다는 것을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여기 조문 나와 있는 것처럼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식한다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례도 있더라.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보면, 자, 일부 본인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일 뿐이고, 뭐가 주된 것이다고요? 이득을 또는 가해 의사가 있다는 것이 주된 것이라는 것이 판명된다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는 여기도 된 적이 있고 여기도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각각 좀 봐두세요. 자, 배임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득을 취득한다는 부분, 그리고 손해를 가한다는 부분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고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례는 위에 판례랑 똑같죠? 똑같아요. 여기 다 똑같아요. 또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도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자, OX 판례 보면 손해를 가했다는 부분 나와 있죠? 개인 용도로 썼다는 부분 나와 있죠? 전부 다 배임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끝에 여기 뭐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든지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는지 이러한 일방적 기대만으로는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로 좀 봐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묶어버리면 되겠네요. 자,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배임죄가 부정되는 판례입니다. 범위 내 세모치면 되고, 의사가 없다,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랬잖아요. 고의가 탈락되어서 배임죄가 안됩니다. 적법한 것으로 믿었다, 적법하게 취소가 된 것으로 믿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 고의가 탈락되어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치? 양질이 병질될 우려가 있다. 또 오로지 조합의 이익을 위한 거지 내가 먹을 게 아니다는 거죠. 고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부정되는 판례이고,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거야. 그쵸? 라고 했을 때 역시 이런 면만 보더라도 고의가 부정되어서 배임죄가 부정되는 판례입니다. 자, 공범 갑니다. 자, 배임죄의 공범이 되려면 단순히 배임행위의 편승 미칠 것이고, 편승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안 돼요. 공범이 안 돼요. 공범이 되려면 교사 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식으로 적극 가담했을 때 안에서 공범이 됩니다. 출제 잘 됩니다. 이 부분 똑같아요. 여기도요. 여기도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식으로 적극 가담했을 때 안에서 공범 처리가 된다. 자, 됐고, 이 부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이득을 얻게 됐다고 했을 때, 이득을 얻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공범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 여기 색깔. 여기는 여기 색깔. 다른 색깔로. 여기. 자, 공범이 안 되는 것 보면, 자, 사회적 상당성을 갖췄을 때는 배임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임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단순히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이걸 단순악이라 그래요. 이거는 적극가담이 아니죠. 여기처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식으로 적극가담한 것이 아니죠. 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공범이 안 됩니다. 여기 알면서 가등기를 요구했다는 거야. 그렇죠? 라고 했을 때 어차피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공짜로 어떻게 돈을 빌려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담보라도 받고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지. 단순 악의만으로는 배임죄가 안 돼요. 여기 별표 하나 좀 더 치세요. 총론에 많이 나와요. 별표 3개 치세요. 꺽쇠 2번. 자, 그 다음에 퇴사한 후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현직자야 돼. 현직자. 현재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이어야 됩니다. 퇴직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안 됩니다. 이 퇴직한 자에게 가담했다 할지라도, 여기 퇴직한 사람 나오죠? 퇴직한 자에게는 공모 가담했다 할지라도 배임죄의 공범이 되지를 않습니다. 공범이 되려면 현직자에게 가담해야 돼.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별표 치셔야 돼요. 여기도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다. 이제 끝났고 죄수 관계 봅니다. 조합 전무가 수개의 거래처, 각각 다른 날짜, 각각 다른 범위 하, 범위도 다르죠? 포괄일제가 안 되고 경합범위 됩니다. 실체적 경합. 자, 한도가 있죠, 한도. 한도를 정해놨잖아. 한도를 정해놨으면 배임죄는 한 개가 됩니다. 한 개. 따라서 그 한도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인출했다 할지라도 포괄일제가 되는 게 아니라 포괄해서 그 여러 번의 인출행위를 포괄해서 배임죄 일제가 성립한다고 볼 게 아니라 아니 한 개라고 한 개. 포괄일제가 아니고 한 개. 자,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 채무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면 배임죄가 됩니다. 그쵸? 배임죄가 됩니다. 개인 채무 담보인데 그럼 자기 재산으로 해야지 빚 갚아야지 왜 회사 재산으로 빚 갚냐? 그러니까 회사를 등쳐먹은 거 아니냐?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새로운 담보권도 설정해주지? 그러면 이 자체가 또 다시 배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임행위 한 번, 여기서 배임행위 한 번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배임죄 경합범위 됩니다. 타주의 관계. 양도담보는 작물이 아니에요. 그건 작물지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자, 본인에 대한 배임이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기죄, 배임죄 각각 성립합니다. 경합범위 됩니다. 저 이거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2번이 좀 더 출제가 많이 되었죠. 1번에 대한 사례가 2번입니다. 분명 건물주로부터 월세를 받아달라는 계약 체결 의무를 위임받았거든. 그럼 월세 받아줘야지. 근데 전세를 받아준 거야. 그러면 건물주에게 손해가 난 거죠. 그쵸? 건물주에 대한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임차인들을 속였잖아요. 임차인들을 속여서 지금 전세를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하는 거잖아요. 이거 최근에 뉴스 나오대. 지금 전세 사기 사건 많이 뉴스 나오잖아요. 이거 뉴스 나오더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 건물 관리인하고 주변에 있는 복덕방 아저씨들 있지, 공인중개사들이랑 짜고 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분명 건물주는 월세를 받아달라 했는데
이 관리자들이 이 원룸 있지, 원룸이라든지 빌라,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전세를 받는 거야. 전세를 좀 싸게 받아가지고, 전세를 받으면 목돈이 생기잖아요. 한 가구당 1억씩만 받아도 10가구면 10억 아닙니까? 갖고 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들을 속여서 전세를 체약하고 결국 보증을 편취했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들을 속이니까 사기죄. 그렇죠? 월세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전세를 받아주니까 건물주에 대한 배임죄가 되고, 그래서 피해자 다르죠? 피해자 다르고 날짜도 달라요. 각각 경합범, 각각 죄가 되기 때문에 경합범이 됩니다. 그 논리가 바로 1번입니다. 자, 밑에 판례. 자, 금융기관 임직원이 상대방과 지금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대방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 가치보다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이 부분이 배임죄가 됩니다.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이라 쓰세요. 배임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일부를 되돌려받는 거잖아요. 되돌려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줄에 배임 추진죄가 될 수 있느냐? 인데 배임 추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내부적인 이익 분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잖아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어서 배임 추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여 금원 대출했을 때 이 부분에 한해서만 배임죄가 될 뿐이다 는 것입니다. 죄가 두 가지 된다 하면 틀려요.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